분명하게 우리가 막아도 H200 정도는 쫓아오고 있다. 차라리 미국 기술에 종속되게 하자. 중국과의 전략적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역사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센터장님 모셨는데, 지금 센터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게,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이 원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그 엔비디아의 H200 칩 있잖아요, 그거를 수출을 허가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핑크빛이 그래도 다시 도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판매를 허용했다라는 게 뭔가 역사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AI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전략에 있어서 2022년 처음으로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칩의 수출 제한을 걸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GPU와 GPU 간에 연결하는 속도를 초당 600GB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규정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A800이 만들어졌고 H20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는 H20 수출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안 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이것이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걸 금지하는 또 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출 환경이 된다라면 대단히 큰 역사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는 AI를 핵무기 같이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AI 발전을 막아야 된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기조였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했던 GPU 간의 연결 속도를 초당 600GB 이하로 낮추는, 이런 식으로 낮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 속도를 느리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전략적 방향이 나뉘는 거죠. 하나가 핵무기처럼 간주한다는 거고, 하나는 그냥 우리가 1등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전략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고,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입장과 다르게 중국과의 전략적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역사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딥시크 사건도 있고, 막아도 쫓아올 건 다 쫓아온다. 억지로라도 쫓아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블룸버그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막아도 H200 정도는 쫓아오고 있다. 사실은 지금 하웨이 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알리바바도 칩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에서 지금 칩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격차가 2년 정도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2년 정도밖에 안 나니 차라리 미국 기술에 종속되게 하자. 미국 기술에 종속돼서 자기 발전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자. 지금 막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네들도 쫓아와야 되니까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2년 정도 격차를 나게 종속시켜주자. 적절하게 물건을 풀어줘서 굳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하지 않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새로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엔비디아가 주장한 아니기도 해요. 엔비디아의 전략적 선택은 저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시장을 열어서 H200을 수출하게 되면 여러분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거를 갖다가 역수출하는 방식으로 25%의 관세를 받거든요. 중국 정부도 자기의 반도체 독립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H200을 지금 막기에는 자기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이거를 H200을 쓰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에서 H200은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개발도 계속하고,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는 빨리 AI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H200을 수입하고, 좀 이런 식으로 바꿔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도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공공부문은 구매를 금지한다. 딱 그 국산화를 위한 건가요? 그렇죠. 공공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마 학습하는 데는 H200을 풀어주고 응용하는 데서는 H200을 안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하웨이의 시장과 알리바바의 칩 시장은 열어줄 거예요. 알리바바도 2027년부터 여러분 NPU를 제작을 하기로 지금 칩을 발표한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론에서 쓰인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중국산으로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학습에서만 제한적으로 쓸 거라고 봅니다. 뭔가 겉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청하는 것처럼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제한을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스탠스가 방금 설명하신 게 그 일부분이 들어가 있겠네요. 자기네의 반도체 독립도 한쪽으로는 추구하고, 하지만 민간에서의 경쟁력도 빨리 세계 경쟁력을 갖게 하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죠. 만약에 H200을 다 써버리면 갑자기 하웨이는 자기네들 개발에 대한 시장 수요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웨이가 열심히 개발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미국이 H200 이제 멈출게, 이제 안 할게? 이러면? 그러면은 그대로 다시 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어느 정도 열어줘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중국 정부는 여러분 AI에 있어서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를 6개로 제한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딥시크,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서비스 개발하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서비스 개발에도 여러분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때 여기에도 엄청난 GPU가 쓰이거든요. 이 GPU는
역산 쓰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연구를 하고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킬 때는 엔비디아의 GPU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걸 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 근데 아직 이것이 엔비디아의 매출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17%가 중국 판매 시장이었고 2024년에서는 약 14%가 전체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은 지금 제로거든요. 1달러도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2025년에 이렇게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 이것이 발의가 통과가 안 되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2026년에 엔비디아의 재무제표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엔비디아 측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전략. 좋은 전략이죠. 대략적으로 지금 70%의 마진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 정도 팔면은 엔비디아는 이걸 할 수 있는 R&D 비용을 또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칩을 더욱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 근거인데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타당한 전술일 수 있다. 중국 시장을 막는 것보다는 적절한 종속을 만들어 놓으면서 격차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은 지금 IT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200을 실제 수출하면 중국 AI 역량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미국의 생각만큼 계속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큰 위협이 될 것인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예를 들면 모델 부분에서 알리바바에서 하는 코어는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한국으로 비교하면 제네시스 G80과 G90을 구별하실 분들은 구별하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다른 차로 구별 못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80을 만드는 수준까지는 왔고 뭐 제미나이나 뭐 챗GPT는 G90을 만든다고 한다라면 소비자들에게는 그냥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격차 부분은 많이 해소가 돼 있어요. 이러한 모델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학자들도 대단히 많고요. 다만 이것을 응용하는 부분에서도 GPU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응용의 속도, 확산 자체에서 GPU가 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또 미국은 블랙엘로 호퍼칩보다 블랙엘이 나아가고 있는 칩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들어내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면은 참 이게 국산화도 같이 발전시키고 AI 시장에서도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원래 인생인데 그러면은 중국의 로컬 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미래 전략이 로드맵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 확실히 확립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굴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력을 다 해주고 있고 다만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를 쫓아내서 결정적인 문제는 ASML이죠. 그러니까 ASML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회사고 여기는 노광기라고 하는 정밀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는 반도체 생산 도구잖아요. 이것도 수출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런 나노를 낮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중국이고 중국이 그래서 이 노광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격차는 더 큽니다. 이거는 7, 8년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좁혀질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노광기 부분에서 확실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파운드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TSMC나 삼성전자하고도 협력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건 1년에 1억 개인데 TSMC하고 삼성에서 다 합쳐서 만들어지는 게 5천만 개면 자기 5천만 개는 자기네가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왜 1억 개나 테슬라가 필요하냐? 바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꽂을 흔히 말하는 NPU 칩이 추론 칩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을 중국 또한 지금 휴머노이드 산업에 되게 박차를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 이 부분의 수요에 의해서 만약에 TSMC가 안 만들어서 주면 삼성전자가 안 만들어주면 중국은 휴머노이드 시장을 확대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독립은 중국은 반드시 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이러한 NPU 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고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용 칩 고성능 GPU를 만들고 있는 거고 여긴 추론 전문 칩들을 알리바바는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역할 구별들도 진행되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미국 중국 싸우면서 약간 그리고 관세가 항상 화두지 않습니까? 25%를 H200에 중국에 판매하면서 지급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조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미국의 법상으로는 수출하는 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건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타이완에서 TSMC에서 생산된 거를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거를 다시 미국으로 본토로 보내서 세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됐다고 치고 25% 관세 내라 그러고 거기서 도장 하나씩 찍어주고 다시 이 배를 돌려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 방식으로 대단히 기묘한 방식으로 국가 수익도 올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벌게 하고 네. 중국엔 조금 더 비싼 돈으로도 너네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돈은 받겠지만 약간 동선으로 좀 비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 배가 그 태평양을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뭐 네. 되게 좋지는 않죠. 근데 뭐 이렇게라도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TSMC에서 다이렉트로 생산돼서 엔비디아의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블랙웰 쪽이랑 루빈 쪽이 그래도 칩 중에선 완전 최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물론 H200도 엔비디아 H200도 굉장히 좋은 칩이긴 하지만 이게 구형에 가깝단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비싸게 그렇게 왔다 갔다 관세 25% 하면서도 이게 살 수 있죠. H200은 대단히 좋은 칩입니다. 대단히 물론 블랙이 훨씬 더 좋은 칩입니다만 지금까지 밀수에서 구매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다 의심하기를 금지된 물건을 자기네들이 허가를 해줄 수 없으니까 세간이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검사했을 때 이거 H200 아니구나 할 수 있게끔 다시 다 쪼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가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국이 투덜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두 국가 간의 꿍꿍이 속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약간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소위 이번 미국의 결정은 AI 냉전의 판도를 그래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이게 또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지. 냉전의 형태가 바뀌는 거지 냉전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AI 패권 경쟁은 분명히 이게 존재하는 거고 미국이 패권 경쟁의 방법론을 바꾸는 거죠. 일장이 썼던 전략과 전술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에 결정했던 전략과 전술을 쓰기에는 낡았다라고 보는 거고 상황이 변했다라는 거고 변한 거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미국이 지금 물색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권 경쟁과 협력이라는 것들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관세 부분에서도 중국에 주춤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히토류잖아요. 그렇죠. 히토류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자석입니다. 다 중국에 생산돼요. 히토류가 없으면요 데이터 센터도 못 져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여러분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은 중국 거예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석도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도 중국 겁니다.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했지만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정학적 갈등을 미국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 자석 독립을 할 때까지는 중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한쪽은 그러면 AI 독립해야 되고 한쪽은 뭐 히토류 자석 독립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정학적 경제학에서 많이 튀쳐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는 경쟁도 하지만 협업도 하게 될 거고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의 분화가 빠른 속도로 저는 재편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무한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도 하면서 미국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히토리로부터의 독립. 두 번째 주제가 제가 원래 궁금해서 부탁을 드렸던 게 구글 TPU 제미나이 3가 나와서 원래 저희는 가장 알고 있는 게 챗GPT 아닙니까? 사실은 많이 쓰기도 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TPU가 원래는 GPU 아니었나? TPU가 나와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구글이 대반격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미나이 3가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언론이 과장 보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 보도라고요? 네네네. 물론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픈 AI가 지금 설립한 지는 10년이 됐어요. 당시에 구글이 세상을 다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AI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막 알파고도 치고 나오고 막 나오면서 딥러닝에서 선두주자를 보여주고 검색 시장을 전 세계를 90% 장악하면서 돈도 많고 역량도 많고 R&D 역량도 좋고 하니까 구글 한 기업이 AI라는 특수 기술을 다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의기투합 짱짱 해가지고 오픈 AI라는 걸 만들었죠. 물론 오픈 AI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딱 3년 전이죠.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구글을 한 발 앞섰던 거죠. 그래서 세상이 놀랬던 거죠. 구글은 도대체 뭐 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글이 2022년 12월 뉴스를 찾아보시면 코드 레드를 발동합니다. 세르게이 브린이라든지 레리 페이지 창업자들도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딥마인드하고 구글의 AI 조직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사비스가 총괄하면서 제미나이로 통합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빠른 식으로 추월을 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으니까요. 3년 만에 드디어 쫓아왔고 2025년 12월에 오픈 AI가 코드 레드를 발동합니다. 아 반대로.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빠른 속도로 5.1이 나오고 5.2가 나오고 있고 속도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구글이 가졌어야 될 자리예요. 왕이 귀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기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격차는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픈 AI가 실수한 것은 있어요. 저는 오픈 AI가 시장 전략에선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글이 이렇게 쫓아오기 전까지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요. 근데 오픈 AI는 이용자들에게 23달러 받는 거 외에는 안 벌고 있잖아요. 무료 고객에게 돈을 벌었어야 돼. 지금 8억 명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검색 서비스가 4억 명이 쓰다가 8억 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AI는 비용이 더블로 늡니다. 뭐 거칠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종로에서 맛집 좀 추천해줘 하면은 네. 맛집에서 점심값 나오는 것보다 GPU 쓰는 비용이 더 나와요. 그래요? 이 브랜드 파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8억 명을 빨리 10억, 16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BM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구글은 편해요. 돈을 벌잖아요. 유튜브에서 돈 벌죠. 검색에서 돈 벌죠. 계속 떼돈을 벌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거꾸로 R&D에 투자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좋겠네요. 근데 오픈AI는 외부 투자 외에는 돈줄이 약해요. 그러면 구글이 쫓아오기 전에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BM을 더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길을 좀 실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장 구조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센터만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이제 1, 2위가 거의 뭐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뀔 거고 거품 아닌가?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고 이러한 언론이 쓰기 좋아하는 뭐 왕의 귀환, 패자 부활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주가도 출렁일 거고 이렇게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 분명하게 오픈AI가 앞서가고 있고 브랜드 파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쫓아가고 있고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은 엔스로픽 쓰잖아요. 구글 제미나이가 아무리 좋아도 엔스로픽을 코딩 부분에서 이기질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스플리스 얼마나 유용한가.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타임 투 캐시잖아요. 자율주행으로 돈 벌겠다, 휴머노이드 돈 벌겠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기업은 R&D 하지 막대한 투자를 안 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붓는 것은 이거 내년에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글이나 아까 말했던 빅테크 4개에서 3,800억 달러를 2025년에 했다라면 이걸 가지고 2026년과 2027년에 돈을 벌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만약 이 돈을 못 벌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품이 터질 수 있다라고 나온 거고 거품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봐야 될 것은 AI가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금강을 캐러 갔는데 엔비디아의 GPU는 곡괭이하고 삽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금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뛰어나다가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도 깊이에서도 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금맥은 저 지하 깊이 있더라도 위에서도 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으면서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곡괭이를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거죠. 상용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이용한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어떤 산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확실하게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확실히 R&D의 단계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겠네요. 2026년에는 시장성이 증명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2026년에 증명되지 않으면요 거품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은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경제 전체에서요. 제가 약간 궁금해서 해온 질문이 좀 무식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TPU가 이게 왜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그러면 일반 기업이 저희 같은 일반 기업이 AI 도입하려면 앞으로 TPU 써야 되는 건지 아니요, 전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TPU를 사는데 지금 처음으로 엔스로픽하고 메타가 2027년에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버전 8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버전 7인데요. 일반 기업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도입을 못해요. 왜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쓰냐면 칩도 좋지만 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GPU를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400만 명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어서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죠. 근데 만약에 TPU하라면 구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안 써본 거예요. 이거는 CEO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거예요. TPU 쓰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면 개발자가 조금 고생 더 하더라도 훨씬 더 TPU를 쓰는 게 저렴하면 TPU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TPU를 아직 팔지도 않을 뿐더러 이 생태계 부분에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해서 개발자를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의 구글이나 빅테크들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빅테크들은 TPU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쓰게 될 거예요. 한국은 GPU도 언감생심으로 지금 저기 엔비디아 거 20만 장 겨우 받아가지고 맞아요. 국가가 막 승리 막 자축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막 우리도 TPU 도입할까? 이거는 필요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생태계적 환경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빅테크를 넘어서서 뛰어난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 엔비디아의 쿠다를 해자를 뚫고서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있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이제 해올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림은 있겠지만 엔비디아 이제 완전히 이제는 밀려나는 거야.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부분에서 AI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오픈AI가 10월 달에 5개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하게 들어간 것이 광고 플랫폼입니다. 광고 플랫폼이 들어가기 첫 번째 좋은 것은 검색 광고보다는 소라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에서만 다운로드 받아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열어보시면 틱톡하고 똑같아요. 포유 페이지 있고 팔로잉 페이지가 있어서 AI로 만든 짧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는 광고 플랫폼이 딱 맞아떨어지죠. 또 오픈AI가 9월 달에 발표한 건 뭐냐면 링크드인을 공격하는 하이어링 플랫폼, 즉 인사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만들겠다고 9월달에 선언을 했어요. 그건 아마 2026년 상반기에 나올 겁니다. 여기에도 광고가 끼기 딱 좋습니다. 검색도 저는 광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검색에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AI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보고서처럼 이렇게 요약해서 주는데 여기에 중간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검색 광고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헬스라든지 파이낸스 쪽으로는 AI 검색에 광고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모든 곳에 광고가 붙는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특히 광고 단가가 비싼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려면 투자를 해주거나 돈을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여기 진짜 돈 벌겠는데? AI 검색 광고에 노출되고 막 AI 커머스도 하고 이러면 이거 판 좀 바뀌겠는데? 돈 집어넣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이 분기마다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률도 성장해야 되고 뭘로 성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광고 시장에서 AI 광고 시장 반드시 진출할 거라고 보고 그것도 26년에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되게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AI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거품은 전 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거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품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도 으쌰으쌰하고 기세도 형성되고 인재들도 모이고 기업들 투자하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블을 너무 크게 심각하게 보시는데요. 뭐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는 해가 2026년이 될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인텔리전스에서 유스풀리스, 그러니까 유용성을 명확하게 시장에서 밝혀내는 것. 저는 AI 혁명을 어떻게 보냐면 스마트폰 집에 두고 오시면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루를?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집으로 다시 가거나 집에 있는 누구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예, 무조건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유스풀리스죠. 유용성이죠. 여러분 AI 혁명이 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학생들까지 AI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대단한 놀라움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없으면 우리 삶이 엄청나게 불편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문제가 많죠. 환경 오염 물질도 배출하죠. 교통사고로 사람도 죽죠. 이런 문제 있지만 없으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럼 AI가 없으면 여러분 불편하세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많은 부분은 아직 불편하지는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소비자들의 그 불편함을 줄여주면서 AI로 커머스를 다르게 해주고 그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AI가 검색을 도와주고 미디어 소비를 도와주면 AI가 없으면 불편해진단 말이죠. 우리 경제에 온다라는 것을 내년에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은 AI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조금씩 느껴가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때 시장에서 돈이 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나 제미나이가 내년에 반드시 돈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커머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가도 지켜봐야 됩니다. 챗GPT 창을 떠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물건을 결제하고 배송 조회하고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를 공격하는 겁니까? 미국으로 볼 때는 아마존닷컴을 공격하는 거고요. 그렇죠. 한국은 쿠팡을 공격하는 거고 네이버 스토어를 공격하는 거예요. 즉 우리 소비자 시장에서의 대회전이 일어날 겁니다. 오픈 AI나 제미나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못하면 대단히 큰 AI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시장에서 AI 버블이냐 아니냐가 판명이 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에게도 2026년은 가장 테슬라의 운명이 저는 결정되는 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R&D입니다. 로보택시 지금 아직 테슬라 돈을 조금씩 내고는 있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테스트 시장이라 볼 수 있죠. 시장에서 전면화되지 않은 거죠. 이걸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기차 기업으로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도 다 이제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보여줘야 돼요. 더 이상 2027년에 하겠습니다. 2028년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대치가 펀더멘털로 확실하게 이동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2027년이 될 수 없고 2026년이 돼야만 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2026년은 테슬라에게도 중요한 거고 이것은 인류적으로 볼 때도 뉴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들어오는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을 투자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는 입증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정말로 AI가 시장을 만드는 즉 테크놀로지에서 마켓과 테크놀로지에서 이코노미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결정되는 해가 저는 202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